예, 안녕하세요. 김대기 커피스쿨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실 때 어떤 입지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에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혹시 음질이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어디서 구매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불경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커피스쿨에 커피를 배우려고 뭐 취미도 있으시지만 오픈하기 위해서 커피를 배우러 오시려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불경기일수록 더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불경기일 때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 뭐예요? 간판하시는 분들 잘 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동네마다 우리 커피 전문점 너무너무 많죠. 근데 어디에 오픈해야 잘 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일반론과 원칙론을 일단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뭐 서울에 한정을 해서 그죠? 그 입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 수십 년 동안. 자, 그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이라 하면 한 20년 전? 20년 전쯤에 우리가 그 서울의 뭐 4대 상권이다. 그러면 어딘가요? 대학로, 그 다음에 강남역, 그 다음에 이대 앞에, 그 다음에 또 압구정 로데오 거리였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하면 그죠?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오렌지족, 제가 오렌지족 출신 아닙니까? 제가 스쿠터 타고 야타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죠.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우리나라의 진짜 최고의 상권이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가보니까요, 아직도 1층에 권리금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제가 월세를 최고 대비해 봤을 때 보니까 한 반 정도, 그래도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반 정도 지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2, 3년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왜 망했을까요? 그렇게 찬란한 해가 지지 않는 상권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20년 전에는 진짜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상권이, 물론 지금 조금 변화가고 있지만 가장 떠버린 상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강북의 삼청동입니다. 삼청동.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표방했던 문화는 바로 오렌지족 문화였습니다. 오렌지족 문화라는 건 뭐죠? 물론 뭐 일부 거부는 분들이 계셔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 바로 맞은편이, 길 건너 맞은편이 바로 현대 아파트입니다. 현대 아파트가 강남에서 개발이 되면서 진짜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길 건너편에 로데오 거리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니까 뭐죠? 예쁜 여자들도 오고, 그 다음에 샵들이, 뭐 의류사, 옷 가게, 개성 있는 옷 가게나 명품 가게들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돈이 모이고,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커졌던 겁니다. 근데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왜 망했을까요? 바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10년대 들어오면서 뭐죠? 그런 우리가 껍데기뿐인 문화, 알맹이가 없는 문화를 이제는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갔죠? 자, 삼청동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에서요? 제가 거기에 제 제자가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는요, 거기가 청와대 바로 옆이고 경복궁 바로 옆이라서 거리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밤 되면 경찰도 돌아다니고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높은 건물 못 짓게 했던 겁니다. 왜? 높은 건물 지으면 청와대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래서 밤에 가면은 완전 집에 갈 때 무섭지는 않답니다. 왜? 경찰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가게도 하나 없이 완전히 적막강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때요? 청와대 앞길이 개방이 되고, 근데 또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다른 서울은 다 개발이 됐죠. 근데 거기는 개발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문화가 됐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놀던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문화가 돼서 서울에 지금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뭐 지금 2, 3년 전에 요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2, 3년 전에 가보면은 그야말로 이 단어가 딱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요? 떼거지로 다닙니다. 그래서 가게 수보다 사람 수가 많아서 기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맛이 있든 없든 모든 가게가 가득가득 찼던 겁니다.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죠? 커피 전문점을 할 때 문화라는 아이콘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서울은 참 불행한 도시입니다. 왜? 6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600년 동안 한 나라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일제시대 때문입니다. 사실 4대 문안에 현대식 집을 짓는 거는 사실 이거는 진짜 나쁜 짓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서, 우리 정신문화를 수탈하기 위해서 4대 문안에 기와집, 옛날 좋은 집들 다 부시고 오죠. 현대식 집을, 콘크리트를 짓게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나 베를린이나 우리 뭐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그죠? 영국이나 런던 가보시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땅도 넓지 않습니까? 그죠? 구시가지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 그죠? 그 4대 문화를 완전히 부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자연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은요, 이런 자연, 나무나 강 이런 걸 되게 우리가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양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강이 보이고 이런 데는, 그죠? 솔직히 저희들도 우리 커피스쿨 같은 이런 입지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보시면 강 내다 보이고 이런 데는, 그죠? 커피 한 잔 9,000원, 만원 마십니다. 근데 우리 커피스쿨 같은 데서는요, 2,500원, 3,000원, 500원 가지고 사람들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나 자연이 프리미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죠?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무너지면서, 가로수길이, 그죠? 많은 편집샵이라 그러나요? 그 개성 있는 가게들이 그러면서 많이 떠버렸죠. 근데 또 역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말은 자꾸 하기 싫지만 어떤 특수한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건물주들이 가격을 자꾸 올림으로 해서 개성 있는 가게들은 쫓겨나고 세로수길로 쫓겨났죠. 저는 진짜 세로수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로수길 옆이 세로수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거대한 그 대기업들이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경리단길 이런 것들도, 그죠? 많은 그런 전철을 대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반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문화나 자연이 살아있는 곳,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하신다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우리 위 선생도 되게 높은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남을 수 있느냐, 그 남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기 커피스쿨이었습니다. 마이크 마음에 드십니까?